얼마 전 놀라운 사진을 봤습니다. 이 자동차 전용 차로에서 이 차의 운전자가 달리고 있는데 숙면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기능 켜놓은 거죠. 그런 기능이 없어도 운전하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당에 이런 경우가 있겠지 짐작은 했습니다만 이게 직접 보니까 놀라웠습니다. 아직 기술과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로 잠깐 조는 것도 아니고 아예 막 이렇게 대놓고 자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죠. 미래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정말 아주 먼 미래로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할 수 있다는 말과 해도 된다는 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쓰임과 무게는 전혀 달라요. 요즘에 그래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마음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스매시 퍼킨스의 1979 듣고 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걸 기념하는 노래였죠. 감사합니다. 스매시 퍼킨스. 1979년 황준규님께서 오마이갓 고등학생 때 엄청 들었던 노래인데 선곡 짱입니다요. 그쵸. 스매시 퍼킨스 정말 한때는 TV 틀면 나오는, 라디오 틀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그룹이었는데 지금도 참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탁 듣게 돼서 너무 반가울 때 있잖아요. 요즘 허지웅 씨 들으면서 그런 곡들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경희님, 위험한 일은 해서는 안 되죠. 본인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셨고, 이게 참 당연한 일인데. 최현경님, 웅디 반가워요. 날씨가 하루 만에 쌀쌀해졌어요. 저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여기 도착할 때쯤 되니까 앞유리창에 빗방울이 몇 개가 떨어지더라고요. 비가 오는군요. 어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덥더니 오늘 비가 오는군요. 토요일에 세차했는데 정말 기쁘네요. 강영민님, 권희진님, 김윤경님, 김지희님, 조현진님, 최은영님, 김나리님, 이주영님, 이게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졸려서 어떻게 해요?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요가를 시켜야 돼. 요가에 이제 그 아시탄가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한번 시키고 싶네요. 웅디가 예전에 그 M사에서 방송 나와가지고 요가 하시는 거 봤어요. 나 그때는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때랑은 다르죠. 달라요 지금은? 쫙쫙 찢어지나요? 지금은 이제 그 방송 때보다 더 못하고요. 코로나 동안 못했잖아. 그렇죠. 코로나 직전에 거의 이제 그 달심 수준까지 갔었는데. 진짜?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안 가기 시작하니까 집에서도 안 하게 되고. 몇 년째예요 이제. 그럼 이거 이렇게 딱 숙여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손 다 닿아요? 허리 숙여서 손 닿는 거요? 그게 안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닿는 거 말고 이렇게 완전히 폴더처럼 덮는 거. 그거 운동 안 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구나. 그래요? 이게 종아리 안 굽히고 그냥 굽혀지지. 뭐야? 에이 뭐야? 요가를 시켜야지 빨리. 힘들어서 잠을 깰 텐데. 비가 맞아요. 내리던데요. 저는 아까 한 두세 방울 왔어요. 그래요? 예. 지금은 저 오는 길에는 딱히 오진 않았고. 그 빌딩에서 누가 침 뱉었나?
물 뿌렸어요. 밖에서 화분에 물 주다가. 일단 전국적으로 오는 거는 저녁부터라고 하고요. 일단 제주부터 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는 충청과 전라도에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전국 대부분 지방이 10에서 60mm. 그리고 제주는 조금 더 많이 옵니다. 제주는 최대 70mm까지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덕분에 더위는 한풀 꺾일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중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호. 오늘부터는요. 선정답자를 뽑지 않습니다. 아쉬워. 이게 재미있는데 우리 문제를 맞춘 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일반 정답자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선물을 드리려고 좀 더 많이 몰아드리려고 선정답자는 이제 더 이상 뽑지 않고 일반 정답자를 그만큼 더 많이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퀴즈 나갈 때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푸바오 떠나기 전에 특별한 만남입니다. 가지마. 가지마. 아니 중국에서도 보낼 필요 없대는데. 그니까. 보낼 필요 없다고 하진 않았겠구나. 보내지 말, 오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 네티즌들이 한국에서 보내지 마세요. 거기서 행복해 보이는데 뭐하러 보내냐. 맞아. 그런 여론이 많죠. 누가 봐도 이제 우리 팬들 얼굴 보면 표정 바로 알지 않습니까? 아유, 막 웃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데 한국에서 왜 보냅니까? 근데 이거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용인 푸시라서 푸바오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용인 푸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실제로 없지만 그러니까 그 놀이동산이 용인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용인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아기 판다 푸바오가 거기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아끼는 마음에 우리의 성씨 주는 것처럼 용인 푸시 푸바오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네, 굉장히 유명 인사죠.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 이러한데 대중적으로 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이게 판다 자체가 멸종 취약종이에요. 예? 전 세계를 다 세봤을 때도 한 1,800여 마리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해외에 판다를 보낼 때 저희는 대여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라면서 언젠가는 꼭 돌려받도록 그렇게 협정을 하고 만약에 해외에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판다가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4년 되는 시점쯤에 돌려받는 게 보통 조항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푸바오가 태어난 게 4년째가 되는 게 내년 7월이거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내년 7월에 돌아갈 확률이 크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행복한데? 그니까. 막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네티즌조차 아까 옹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냥 한국에서 살게 하면 안 돼요. 너무 행복해 보이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그 함께 돌봐주시는 사육사의 성함이 강철원 사육사님이거든요. 예? 정말 할부지. 라고 부르면서 우리 푸바오 할부지 많이 보고 싶었지 이러면 진짜 푸바오 막 달려오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사육사님이 한 인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푸바오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할부지한테 너는 영원한 아기 판다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늘 할부지는 너의 편이고 푸바오 너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근데 이 말 하시면서 울었거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럼 이제 푸바오가 그러겠지. 대나무죠. 뭐라 그러는 거야? 대나무죠. 할아버지 내 거야. 대나무나 주세요. 대나무 내놔. 그래서 특별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다가오는 7월에 푸바오의 매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채소 마켓 있잖아요. 주황색. 그 마켓이랑 용인의 이 놀이동산이 협업을 해서 만든 이벤트인데요. 총 200명을 뽑는데 200명이 다 푸바오의 매니저를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푸바오 매니저를? 네. 매니저를 하게 되는 건 3분이고 나머지는 놀이동산의 다른 코너의 매니저님 코너 담당 체험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시급은 주나요? 그럼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오케이.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7월 7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네.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이제는 응원봉도 기술력 싸움입니다. 응원봉이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응원 문화 중에 하나로 정말 온전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요즘은 응원봉도 기술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응원봉. 네. 응원봉. 근데 예전에는 기억하시나요? 풍선이었어요.
그 가수별로 상징하는 색깔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응원석에 팬들이 앉아가지고 해당 가수에 해당되는 그 색깔의 풍선을 막 흔들었었거든요. 응원봉 전에는 이제 주먹이 있었습니다. 주먹이요? 예. 이 손 주먹? 반동 준비, 반동 시작. 사나이로 태어나서 주먹으로 이렇게. 아, 그 주먹이요. 예. 그래요. 네, 뭐 그래요. 네. 팬으로서 응원해 보신 적 없으시죠? 팬으로요? 네. 거기 이제 가보신 적 있어요? 응원석에? 아이 그래. 가본 적 있어요? 98년도 메탈리카. 풍선 있었습니까? 메탈리카 풍선이요? 없나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제임스 해필드한테 기타로 맞아요. 풍선 흔들면은. 내려주세요. 이렇게. 예.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O.T는 흰색이라든지 잭스키스는 노란색이라든지 이렇게 가수를 상징하는 풍선 색깔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색이라는 게 결국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새로운 가수가 나왔는데 비슷한 색깔의 풍선을 쓰면 아니 이거 우리 오빠들 색깔인데 이거 왜 너희가 이 색깔 풍선 쓰냐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랬었고 2008년부터 이 세븐의 숫자 7 모양을 딴 일명 칠봉이 등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응원봉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이 접목된 게 2016년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기술? 들어서 그 전용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앉은 좌석에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이 공연장 측에서 원격으로 개개인의 응원봉 색깔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수가 자 응원봉 파도 타기 시작 이러면 색깔 쫙 변하고. 그렇구만요. 네, 아 진짜 멋있어요. 저 영상 봤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막 모양도 바뀌고. 예를 들어서 회전하는 기능이 탑재된 게 있는데 지난해 그룹 에이티즈가 세계 최초로 모션 센서 기능이 들어간 응원봉을 또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요. 이거는 얼마나 세게 흔드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도 다르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세게 흔들면은 뭐 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그만큼 이제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뭐 젊은 층만의 것은 아닙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팬덤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트롯 스타들도 응원봉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예. 배우들의 공식 굿즈로 응원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야구장에서도 응원봉으로 함께 응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호. 그런데 논란이 돼 있는 포인트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네. 얼만데요? 아 이거 하긴 뭐 공짜는 아니겠지. 그렇죠. 공짜는 아닌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뭐 비싸봤자 한 2, 3만 원대였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5만 원을 훌쩍 넘는 응원봉도 많아서 5만 원? 팬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5만 원? 네. 티켓값이랑 별개로? 네, 별개로 응원봉 값만. 그러면 저기 그 응원봉 없이 들어가도 되나요? 그건 상관없대요.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이 응원할 때 이게 뭔가 같이 하는 그 재미가 좀 떨어진다고 아까 하더라고요. 여기 좀 주먹으로 사나이로 이렇게 주먹으로 흔들면서 반동 시작. 팬들 마음도 그렇지 않죠. 그래요? 네. 주먹에다가 이렇게 색깔 칠해가지고. 형광 칠해가지고. 아이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팬들 상대로 장사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사네. 자 그래서 우리 퀴즈가 어디서 나오나요? 퀴즈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네, 푸바오에서 나와요. 아쉬운 그렇죠. 그 뉴스에서. 까지마.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아기 판다 푸바오의 팬들 사이에서는 푸바오가 지내는 지역명을 따서 이곳 푸시다라는 재미난 말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1번 서울, 2번 용인, 3번 부산.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G.O.D의 촛불 하나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정답 2번 용인이었죠. 김수경님 2번 용인 저를 용인해 주세요 해주셨고요. 김수경님, 박수경님 3777 1029 5220 쓰시는 분 이렇게 5분께 커피 선물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자, 뒷번째
김지영님, 서영민님, 선협님, 노용성님, 이기환님, 7424, 1026, 0297, 9231 쓰시는 분들도 오늘 잘 찾아오셨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오늘은 과연 뭘까요? 자, 오늘 장어 맛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을 모신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행계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PD 여행 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패션왕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패션왕으로 거듭나고 싶은 탁 PD입니다. 어느 여유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시나요의 저자, 힌트 요정 하지만 패션왕이라는 타이틀을 뺏어오고 싶어하는 남자,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패션 요정 이우석입니다. 패션 요정이 합쳤어요 그냥. 요정과 왕 중에 뭐가 더 높지? 패션왕과 요정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왜죠? 오래 살잖아요. 요정은. 설득력 있는데? 형이잖아, 누나.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이유인데.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 설득은 되네. 어이구. 자, 우리 한경아님께서 장어 여름 보양식으로 부모님 모시고 가야겠네요. 오늘도 귀점 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고. 네. 안 그래도 뭐 여름으로 기대가 큽니다. 웅디는 장어 종류 몇 가지 알아요? 장어의 종류? 네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말고 분류 말고 우리 흔히 장어라고 불리는 거. 안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봉장어. 봉장어. 예. 예. 또 민물장어. 뱀장어. 예. 또 바다장어. 그게 봉장어. 바다장어 중에 갯장어가 있죠. 예. 그래요? 예. 자, 그거에 대해서 탁 PD가 TMI를 뭐야, 통해서 이게 사람을 의사하게 만들어 놓고 공공지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정리해 그럼요. 왔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어? 뭐 그 거의 다 정도인데.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아니, 헷갈리는 먹장어는 사실 장어는 아닌데 우리 장어라고 맞아요. 부르니까. 그죠, 곰장어, 목장어. 오케이. 그러면은 자, 우리 탁 PD님이 패션왕이 전해주는 장어의 TMI 역사 들어가 볼게요. 장어처럼 좀 입고 올 걸 그랬나 봐. 자, 장어. 그냥 긴 물고기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뱀장어 목에 속하는 모든 종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용 가능한 장어로는 붕장어, 갯장어, 뱀장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장어와 갯장어는 보통 바다장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붕장어는 수산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이제 일본식 이름인 아나고라고들 많이들 부르죠. 그리고 이제 갯장어는 이 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빨과 입 모양이 매우 날카로워서 생김새가 아주 독특해가지고 회나 부위로도 먹는데 샤브샤브로 먹을 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드시죠. 네네. 칼질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장어 그러면은 뱀장어를 가리킬 때가 많은데, 뱀장어는 요게 맨날 헷갈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물장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민물에 있을 때 우리가 잡아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물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에서 태어나서 강에서 자라는 장어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장어 구이는 이 민물에 살 때, 바다에서 온 녀석들을 민물에 살 때 잡아서 뱀장어로 요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곰장어 또는 먹장어가 있죠. 맞아요. 요게 이제 뭐 꼼장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몸이 긴 생김새가 비슷해서 장어라고 이름만 붙은 거지 이게 장어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장어 아니다. 목에 안 들어가요. 아예 뼈가 없어요. 뼈가 없어. 아예. 그래서 물고기라고는 하지만 턱뼈가 없고, 그래서 이제 둥근 입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서워.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빨아먹는 애들이야. 사실은. 무서워. 그래서 어류에 들어가지가 않고 원구류라는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머리인 거죠, 거머리. 거머리. 맛은 있잖아, 어쨌든. 맛있죠. 저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장어를 부르는 옛날 이름이 있어요. 요게 이제 말리어인데,
바다와 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멀리 다닌다고 만리를 간다고 말리어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말리요? 틀리다고? 예, 그 민간어원. 그냥 말리를 보면 뱀장어 만 자에 뱀장어려 또는 뱀장어 이 자가 붙어가지고 합쳐서. 예, 그냥 만려 한자어네. 장명소에서 써요. 장명소. 어려운 한자네. 발음이 근데 이제 만려어는 어려우니까 만리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쓴 걸 보면은 만리라는 물고기는 장어다. 생긴 것은 뱀과 같다. 그래서 이제 자산어보에 보면은 큰 놈은 길이가 1장에 이르며 모양은 뱀을 닮았는데 덩치는 크지만 몸이 작달만한 편이고 빛깔은 거무스름하다. 그래서 이 해만리만은 유독 뱀과 같이 잘 달린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민물장어인 뱀장어랑 갯장어, 붕장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갯장어가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갯가에서 뭐 뻘에서 산다고 갯장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한자로 얘기가 영어 아니야? 갯장어. 잡아서 갯 했으니까 내가 오늘 내가 먹을 거야 갯. 개의 이빨을 닮았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자가 원래 견아려예요. 려자가 아까 그 뱀장어 려자였잖아요. 그래서 뱀장어 그 이제 리로도 읽을 수 있으니까 견아리 또는 견아려라고 했는데 그 견이 이제 개니까 그래서 개장어. 근데 요게 이제 발음이 좀 축약되니까 갯장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 하모라고도 부르는데 요게 이제 일본 말이죠. 하모가. 하모 일본 말이에요. 물다란 하무에서 온.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입이 툭 튀어나온 것이 돼지와 같다. 그래서 가시가 매우 단단하여 사람을 잘 문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질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일본 만화 같은데 보면은 뭐 어떻게 뭐 레이저처럼 아주 그냥 얇게 썰어내는 뭐 그런 것 묘사도 나오고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핀셋으로 그걸 뽑아내는 뭐 그런 묘사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보통 그래서 이제 칼집을 잘 내가지고 그 뼈를 잘 좀 이렇게 끊어지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뱀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서 민물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요. 다른 회기성 어류랑 정반대죠. 그러니까 연어랑 정반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찰하기 힘든 해저 2,000m에서 3,000m 깊은 바다에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되게 깊다. 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뱀장어는 아직도 산란 장소 과연 진짜 어딘지 그리고 산란 조건이 어떤지 이 미스터리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어 그러면 풍천장어를 굉장히 그 쳐주잖아요. 근데 풍천장어에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고창군의 고유 지명이다. 그래서 선운사 앞을 지난 고창 선운사 유명하잖아요. 거기 앞을 지나는 주진천을 풍천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본고장이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다. 바다에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밀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은 저도 그거 이제 서해안에서 느껴본 적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휘 같이 불어와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그 이런 그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을 풍천이라고 불렀고 민물이랑 바닷물이 섞이는 강을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장어를 풍천장어라고 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풍천장어 하면 알아주는 곳은 전북 고창이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40개 넘는 풍천장어 집들이 모여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어 다 맛있어. 복분자주랑 또 이제 같이 곁들여서 먹는 특히 요게 맛있죠. 복분자가 고창에 유명하거든요. 복분자 소스를 발라가지고 구워주기도 하고. 진짜? 네네. 너무 과하지 않나? 근데 그 맛있습니다. 그거. 맛있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장어류는 민물장어, 바다장어 공히 이 혈관 및 뇌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 항산화 및 노화 방지에 유효한 비타민 A, 비타민 E 풍부하니까요. 건강 잃기 쉬운 이런 환절기 때 그리고 앞으로 날 점점 더워지면은 장어 드시고 힘내셔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깔끔했어요. 네. 한 장이 몇 cm예요? 예전에 단위는 그때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데요. 90cm 정도를 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90cm 정도를 한 장이라고. 한 마리 정도. 그래서 수돈이 바로 나오네. 나물 박사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민물 뱀장어 중에 요즘은 양식을 하니까 빨리빨리 키워내거든요. 그게 좀 짧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임진강이나 이런데 논산 그 금강이나 이런 데 실제로 잡히는 민물과 뱀장어를 보면 진짜 커요.
그러니까 아나콘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거짓말. 아니 그보다는 조금 작은데 새끼 아나콘다. 아니 근데 4m까지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큰 것도 있어. 우리나라에 4m짜리 장어가 가끔 몇 미터짜리 미터급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보약이라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이런 데서 선매를 해요. 비싸게 사가요. 굉장히 비싸게 사가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구워 먹지 않고 고아 먹죠. 고아서. 그럼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거? 그 뭐 플라시보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 고아서 장어즙 먹는거나 사실 이제 장어탕 먹는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추어탕 먹으면 확실히 저는 좋거든요. 잘 맞아요. 제 몸에. 근데 보면은 그런 보양식들이 장어도 그렇고 미꾸라지도 그렇고 뭔가 그 비슷하게 생겼어. 길어. 이게 그 꿈틀대는 모습이나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프로이드적인 해석 아닙니까? 뱀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왜 하필 프로이드야? 아니야. 요동치는 약간 생명력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잘 안 죽는 걸 보면 꿈틀꿈틀한 게 이게 뭔가 이제 좀 생명력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세 분 다 좋아하시나요? 잘 먹죠. 저는 1년에 한 1.5마일 먹어요. 1.5마일이요? 왜 그 정도 먹어요? 나는 양념이다 손. 한 분. 나머지 두 분은 소금. 굳이 골라야 된다면 소금. 저 소금도 전 둘 다 좋아한다. 이게 다 좋아하지. 하나만 해야 되는 거야. 양념을 가끔 줍니다. 그럼 그 종지에다 주면 그걸 찍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근데 한국식은 대체로 뭔가 일본식처럼 그렇게 양념이랑 소금구이랑 완전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한테 이제 양념을 줘서 자기가 이렇게 양념을 발라가면서 구울 수도 있고 그런 집들도 있지. 셀프 장어를 해가지고. 근데 일본은 그렇게 굽는 것보다 약간 살짝 데쳐요. 데쳐서.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맞아. 데쳤을 때 나오는 육수를 다시 이제 양념을 해서 조립니다. 그걸 이제 쯔유라 그러는데 그걸 계속 발라요. 장어 쯔유를 계속 바르면서 흡수시켜요 다시. 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젤라틴처럼 거의 푸딩 같아요. 살이. 그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우린 좀 바삭하게 구워서 먹죠. 그렇지요. 그렇지.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식감은.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이 생선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기름에 튀겨지듯이 자기의 기름에 튀겨지듯이 이제 바싹하게 먹고 일본은 그거를 최대한 낮은 불로 부채질만 살살살 해가면서 기름을 응축시켜요. 그렇게 먹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더 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하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일본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먹고 싶어서 침이 막 이렇게 나와서 입에 이렇게 고였는데 그 고인 게 좀 코로 넘어가가지고 약간 그 샤워하다가 코에 물 먹었을 때 약간 기도가 막히는 줄 알았어요. 신은주님께서 시댁이 고창인데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내려갈 때마다 꼭 들려서 먹는 풍천장어 그 맛은 거기 가야지 먹을 수 있어요. 생강채랑 깻잎장아찌, 방풍나물에 방풍나물 중요합니다. 맛 최고죠. 그렇지. 정말 맛있지. 생강 저 이렇게 생강이 어울리는 것도 누가 찾았지? 명이나물에 싸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 명이나물? 네. 맞아요. 진짜. 다 이렇게 되면 또 묵은지도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결국에는 다 먹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미리 말씀드릴게요. 즉석 민원 언제나 해결해드리고 있죠. 제가 우리가 내일 어디 간다. 이번 주에 어디 간다. 부모님 모시고 간다. 여자친구랑 간다. 남자친구랑 간다. 근데 그 지역 잘 모른다. 맛집이 어디 있어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우리 3부 시작하자마자 우리 이 세 분께서 최대한 중재를 모아서 즉석에서 바로 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의 단문으로 보내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어 맛집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서울시 은평구 역천동에 있는 섬땡땡 민물장어집입니다. 은평구. 네, 아주 그 메뉴가 단출합니다. 민물장어 소금구이만 내시는 집이고요. 점심에 한해서 이제 장어탕 정도 판매를 하는 곳인데 장어탕. 일단 장사가 되게 잘 돼서 본관도 있고 신관도 있고요. 일단 딱 들어가 자리를 하면 그 숯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좋은 집이다. 왜? 수채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언뜻 봐도 화력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수채 상태가 실제로 이제 구워서 드셔보시면 수치 굉장히 품질이 좋다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거 숯도 보고 막 그런 걸. 그럼요. 숯 중요하죠. 장어집은 숯 중요합니다. 일단은 숯이 한 20% 정도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렇게 숯을 거기다 부을 때 벌써 유리 소리 나는 숯들 있잖아요. 깡깡깡깡 뭐 이렇게. 그렇지. 약간 맑은 소리 나는. 맛 전문가들은 다르구만. 네. 그리고 좋은 거는 이 좋은
수채에다가 사실은 구우면서 망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솜씨 좋은 직원분들이 다 구워주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 안 그런 집들도 있어요. 셀프 장어라 그래가지고 예. 장어만 아예 따라 팔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그렇지. 자기 가져다가 먹는 맞아요. 집들이 있죠. 대신 가격이 좀 저렴하죠. 네. 장어는 근데 대부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이게 자꾸 태워 먹으니까. 태워먹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 써가지고 구워주신 경우가 많긴 많고 장어는 민물장어가 잘 손질돼서 나오는데 딱 보면 이것도 두께가 아주 두껍지는 않은데 딱 그냥 눈으로 봐도 신선하다. 깨끗하다, 손질 잘 됐다 느낄 수가 있고 이제 적당하게 구워주시면 드시면 되는데 좋아. 이게 적당히 촉촉하고 과도하게 기름지지 않고 이게 삼자 굽기. 그래서 삼자 굽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 곁들여져 나오는 찬들인데 찬들 여기 이제 뭐 아까 탁 PD가 얘기하신 여기 산마늘, 명이나물이 나와요. 아 명이나물 좋지.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어허. 그리고 깻잎장아찌도 있고 백김치도 있고 그리고 주문을 하면 즉석에서 참나무를 묻혀주세요. 근데 이 모든 그 밑 반찬들이 짜지 않아요. 그래서 민물장어 특유의 그 뭐 기름진도 있지만 비교적 담담한 그 맛을 해치지 않아요. 어허. 그리고 이제 장어구이를 주문하시면 장어탕을 아마 서비스로 주실 텐데 이건 언뜻 보면 약간 비지찌개 같아요. 콩비지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것도 뭐라 그럴까? 그럼 저게 콩비지처럼 보이는 저게 뭐예요? 장어탕이에요. 장어탕. 그러니까 뭐가 갈려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들깨 아니에요? 들깨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뼈 같은 걸 갈아가지고 뼈가 갈려 있어서. 근데 이것도 담담한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먹게 돼요. 근데 많이 드실 수는 없어요. 가격이 꽤 나가게 돼요. 이게 장어탕도 추가가 예? 추가 가격이. 장어탕? 장어탕은 장어 구이를 시키면 그냥 주시는 거고 장어 구이 자체가 이제 가격이 좀 나가죠. 민물장어니까. 3-4만 원 할 걸요. 여기요 가격 알려드릴까요? 4만 원이면 좀 저렴한. 삼성이 굉장히 저렴한 거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보통 키로 기준이잖아요. 소금구이 2인분 600g 기준이에요. 600g. 600g 78,000원. 78,000원. 그러니까 2인분. 그렇죠. 그러니까 1인분 기준으로 그렇죠.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는 게 보통 그 가격이고 작년에 좀 장어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딴 물가는 올랐는데 장어는 답보 상태다. 꼭 이때쯤 되면 좀 이렇게 말 길게 하더라. 자, 우리 퀴즈를 낼 때구나. 예. 아니 근데 그 집이 그만해. 장어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맛집부터 강력했어요. 네, 훌륭한 너무 집입니다. 사진이.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장어를 먹을 때 곁들여 먹으면 좋은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잘 어울려요. 끝도 없이 먹게 돼요. 예. 장어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요. 살균 작용 또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채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무, 2번 시금치, 3번 생강. 힌트. 기대가 큽니다. 제가 장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어에 관한 뭐 예를 들면 얘기들이 나오면 굉장히 귀담아듣는데 가수 김수희 씨 아십니까? 예전에. 예. 뭐 멍해. 에모.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지금 부산 출신인데 지금 많이 이 채소를 많이 키웠다고 해요 집에서.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노래도 나와요. 근데 뭐였지? 뭐냐면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이 노래 아시죠? 괜찮네. 좋다. 괜찮네. 진짜 이 얘기만 들으면 제가 진저머리가 나요. 진저머리가 진저머리가 날 정도로 진절머리까지. 마지막 한 방까지. 생각만 해도 진저머리야. 오늘 마지막 대박이네. 한 방이 참 좋네요. 이럴 때 대비해서 폭죽 같은 거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CG를 깔아야 되는데. 진짜.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다들 박장대소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아니, 게. 이게 진짜 한강 불꽃놀이 보는 자꾸 거. 난대요 집에서. 집에서 자꾸 난대. 지금 수정님이 이제 힌트를 듣고 예. 최 PD가 노래를 바꿨어요. 지금. 뭘로? 노래를 바꿨어. 선곡을 바꿨어. 앞에 생각 땡땡도 좋아하는데 뒤에 진저. 진절. 진짜. 생각만 해도 진저머리야. 오늘 역대급이었어요. 그래요? 역대급.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브레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죠. 부활의 생강이나 바꾼 거야 선곡을. 들으면서 선보러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 낮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맘맛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 장어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님과 함께 이 신나는 장어의 세계로 떠나고 있는데 이 돌발 퀴즈의 힌트를 너무 훌륭하게 주셔가지고 아이고 그게 너무 제가 이제 아닙니다. 훌륭해요. 진짜 훌륭해요. 진짜 노래 한 훌륭해. 번만 다시 불러줘요. 네? 노래 한 번만 다시 불러줘요.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이럴 때 데뷔해서 그 뒤에 그 폭죽 발사기 있잖아요. 팍 터지는 거. 그런 거 좀 마련해 놔야 돼요. 이제 곤장 주문한 거 취소하고 그걸로 빨리 벌써 물렸어. 벌써 물렸어. 어쨌든 이번 주 정말 최고였어요. 예. 다음 주가 걱정됩니다. 곤장은 사실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진즉에 저기 이미 그 배송 취소했고 대신에 저기 그 테이저건을 테이저건 차라리 곤장이 낫지 않아요? 테이저건을 제가 공동 구매를 할까 지금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뭐 이제 다 아니 곤장은 맞으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테이저건은 맞으면 얘기를 못 하잖아. 이렇게 되면서 곤장 맞으면 볼기빨간 사춘기가 됩니다. 훌륭한 이 힌트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맛집까지 나가는데요. 정확한 식당 이름, 노탁석의 맘맛 게시판이나 허지웅쇼 인별그램, 허지웅쇼 너튜브 쇼츠 이런 곳에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우리 코너 방송 끝나자마자 올려놓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시고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맛집 지도 완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자,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즉석 민원. 네, 4519님인데요. 10월에 결혼기념일 겸해서 구례 쪽으로 여행을 갈까 합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 먹을거리가 가장 걱정인데 맛집 추천해 주세요. 일정은 2박 3일입니다. 일단 잘 보내셨어요. 제가 왜 사람마다 저희가 여행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난히 인연이 깊은 고장이 있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게 구례거든요. 그래요? 왜지? 네. 그래? 그래요. 네.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구례를 좋아하는데 일단 좀 쉬웠어요. 소장님이 한 곳 알려주신 곳은 어디였죠? 섬땡땡. 네네. 이제 여기가 원래 제첩을 그렇죠. 하동에서 하시다가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오셨어요, 상류로. 그럼 여전히 제첩? 제첩집이죠. 근데 비빔 제첩국수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비빔 제첩국수 맛있겠다. 그러니까 골뱅이 소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이 작은 이 감칠맛 덩어리 그 새끼 손톱만한 이 조갯살이 이렇게도 맛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담당 우리 그 은채 작가한테 되게 많이 보내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나물집도 있고요. 뽕잎 백반하는 집도 있고 그다음에 고깃집. 그러니까 뒷고기 삼겹살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두항정 머리 쪽에 붙은 항정살 이런 거로 추측이 되는 그 고기 파는 집도 있고 최고다. 또 그 구례 읍내에 현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닭집. 그러니까 통닭집인 거지. 닭튀김집도 하나 소개해드렸고 제가 전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카페도 사실 구례에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외곽에 그 치즈랑 피자 파는 것도 알려드렸고 있어요.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만 그 동선만 잘 짜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데 위주로 가시면 아마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구례를 무슨 구례는 계기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다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가면서 애정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청정고장이죠. 이게 같은 전남권이라도 이 곡성 구례 쪽은 이제 굉장히 산 속에 있거든요. 지리산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갯가와 좀 다른 분위기. 그 신선 채소들 나물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맛보시기에는 또 특히 이제 10월 달이라니까 단풍 구경하실 겸 화엄사 쪽에
가시면 좋습니다. 이거 좋네요. 그래서 구례를 검색하면 구례 식당 뭐 유명한 식당을 검색하면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읍내에 있는 가오리찜 한 데 있잖아요. 저 동땡 식당. 그다음에 방송에 굉장히 많이 오는 빵집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제가 하나도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 거 말고 뭐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나오니까. 네네네. 야,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겠네요. 4519 쓰시는 분 단문자로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 또 잠깐 나도 구례 거기 맛집 어딘지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소개되는 맛집들과 함께 우리 또 탁석의 맛맛 게시판 홈페이지 허지웅쇼 인별그램 또 너튜브 다 올려놓을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우리 첫 번째 맛집까지 가봤습니다. 두 번째 맛집 가볼게요. 원래는 제가 먼 곳에 두 군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 곳에 두 군데. 너무 멀다 보니까 한 곳에 좀 가까운 데로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첫 번째 맛집은 은평구였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두 군데를 이제 둘 다 저기 남해안 쪽에 남해안 쪽에 이제 장어와 붕장어를 소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민물장어, 그러니까 뱀장어 집 있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땡땡 장어집이라고 있어요. 이땡땡. 네, 경기도 화성이면 뭐 사실 뭐 서울 쪽에서는 그렇죠. 가깝죠. 나들이 삼아 다녀오실만 하고요. 예. 일단 이 집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우리가 장어를 먹을 때는 몸이 요새 조금 찌뿌둥해, 힘이 좀 없어, 장어 먹으러 가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은 맛도 맛이지만 약효에 약간 생각을 해갖고 이거의 건강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메뉴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 가면 그게 다 해결됩니다. 여기는 더덕, 양갈비 이렇게 같이 팔아요. 양갈비? 예. 잠깐만. 더덕이랑 장어집에서 양갈비를 판다고요? 네. 양고기도 굉장히 스테미너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끝내줬어 진짜. 그래서 가보셨죠? 네. 그래요? 여기가 양갈비와 장어를 같이 드실 수 있는 예를 들면 서펜터프. 그러니까 민물고기와 물고기와 그다음에 이제 육고기가 같이 이제 한 상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산에서 나는 굉장히 몸에 좋다는 더덕까지 구워서 드실 수 있는 더덕을 장어 기름과 양기름에 같이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새로운 장어 삼합. 장어 삼합이지. 장어 삼합. 네. 아니 여기 이 집 진짜 저도 가봤는데 그 양고기만 팔아도 양고기만도 괜찮아요. 서울 강남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퀄리티였어요. 그 정도요? 여기 양고기는 뭐 그 징기스칸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양갈비. 똑같이 석쇠 위에 같이 올려서 그냥 같이 똑같이 장어 굽는 굽듯이 똑같이. 그러니까 숯불 위에다가 양고기도 양갈비도 구우시고 그리고 옆에다가는 삼자로 이렇게 삼자라는 게 이제 장어를 구웠을 때 세웠을 때 세워 구울 때 그렇지. 기름이 쪼르르 흘러내리면서 튀겨지듯이 바삭바삭하게 구워지거든요. 333 그다음에 양갈비 그리고 옆에는 더덕 양념 숯불구이. 이걸 같이 드실 수 있는. 아니 저는 지금 생전 처음 봐요. 같은 이런 게 있어? 불판 위에 장어랑 양갈비랑 더덕이 함께 구워지는. 그렇죠.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그냥 장어가 아니라 나는 장어양이죠. 장어랑 양이랑 같이 먹겠다. 더덕은 더덕 이렇게 구워.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세트 메뉴가 있는 거예요? 예, 삼합으로. 삼합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 점씩 딱 입에 넣었을 때 그 완결성이라고 할까? 그런 꽉 차는 느낌이 정말 엄청났어요. 이게 같이 또 이제 기름진 음식이지만 각각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가고 싶어. 드시다 보면 좀 질릴 때 한 점씩 번갈아 드시면 좋아요. 맞아. 삼합이 좋은 게 사실은 서로 어울리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처럼 저희 세 명처럼. 거기다 더덕이 또 이제 기름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덕은 씹는 맛 그다음에 씹었을 때 그 알싸한 그 향. 그러니까 이게 좋아. 또 이제 입가심을 시켜주니까 끝도 없이 들어가요. 입안에 있는 기름을 뭔가 더덕이 쫙 흡착을 해가지고 쫙 내려가주는 느낌. 근데 소장님 지금 이 식당은 미리 제출하신 이 대본 리스트에는 없는데 왜 은채 작가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바꾸신 거죠?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이제 남해안에 있는 걸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서울 분들에 대한 배려심이죠. 원래 제가 배려의 아이콘 아닙니까? 근데 저기 그 노 작가님은 남의 맛집 리스트도 뭐 체크를 하세요? 여기 대본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장어랑 양갈비랑 저기 본인 거나 신경 쓰세요. 뭐 장어랑 양갈비랑 더덕 이 세트가 한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7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그래요? 이상민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장어구이의 가격보다 살짝 밑도는 가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꽤 저렴하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한 38,000원 하는 데가 뭐 많아요. 1인분에. 물론 뭐 맛있는 데죠.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이 삼합 세트로 했을 때 오히려 장어보다 양갈비가 싸니까 같은 양을 드실 때 같은 뭐 회식 자리나 가족 외식 자리를 할 때 오히려 가격이 전체적인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특이하다 이 집은 진짜로. 오케이. 아 근데 이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국도변에 있는데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 화성이 사실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서 타고 내려오자마자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다녀오시죠. 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네. 이 입안에 그렇죠. 장어와 이런 거는 이런 양고기가 조합은 함께. 생각해내기가 어렵죠. 뭐 양갈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다음에 뱀장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더덕을 한번 곁들여 볼까 하는 거는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창의력인 거죠. 그 약간 더덕의 앵커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더덕에 장어가 잘 붙고, 그다음에 더덕에 또 양갈비도 잘 붙고. 더덕더덕 붙는다고 그러니까. 예. 아 오늘 뭐 따라다니시는데요. 잘 붙어요. 아니 뭐 장어 드시고 오셨어요? 먹고 싶다. 예. 아우 상태 오늘 굉장히 너무 좋으시네. 오늘 장어 3피트만 먹어야지.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충북 청원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청주랑 붙어 있어요 거의. 청원군은 없어 네네. 이제. 네. 청주시 청원군이지. 청원 네, 아니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율량동에 위치한 피읍 장어집인데. 네. 잠깐 네. 이 건물 전체가 장어집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가 이제 상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상가가 커요.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큰 상가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주차하기가 되게 좋고 여기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전경이 일단 굉장히 좋고 들어가 보면은 실내 꽤 커요. 거의 뭐 한 층을 다 터가지고 하는 거라 그래서 건물도 커요. 룸도 되게 많고 율량동이 이게 신도시 같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주변에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딱 거주 안 하고 계시더라도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차 타고 한번 주변 여행지랑 해가지고 찾아가 보실 만한 그런 곳인데. 지금 사진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거 서빙 로봇이었나? 로봇 요즘 이 로봇 많이 씁니다. 로봇 아니야? 네. 맞죠? 네. 네네. 오 로봇이 서빙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까 600g에 뭐 7만 원대 있잖아요. 78,000원. 네. 키로에 79,000원 받습니다. 키로에. 좋네. 네. 그리고 추가는 좀 더 저렴해요. 추가하게 되면 500g에 4만 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여긴 좀 특이한 게 김이랑 상추를 줘요. 그래가지고 상추를 일단 한 장을 딱 놓고서는 장어를 구워가지고 장어를 구울 때 이제 김을 같이 굽습니다. 안 구운 김을 주거든요. 그럼 향긋하니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추천하는 게 김을 2장을 한꺼번에 구워라. 너무 이렇게 그 장어 향 같은 게 바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상추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장어를 한 점 넣어서 여기 또 주는 이제 양파랑 부추랑 무쳐놓은 그 무침이 있어. 그거 맛있거든요. 그거를 위에 올려가지고 한 쌈 싸먹는 게 이제 이 집의 시그니처.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여기도 민물장어인 거죠? 그렇죠. 뱀장어죠. 뱀장어인데 그리고 이 집은 또 보통 보면 이렇게 뱀장어 이렇게 판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살점이 그냥 뚝하게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거는 사실 좀 기술이 있어야 굽는 건데 이 집은 초벌을 해라. 333333으로 이렇게 썰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벌을 해야 썰 수 있어요. 이거. 안에서 맞아. 초벌을 해가지고 미리 썰어가지고 되게 구워 먹는 난이도를 대폭 낮춰주는 거죠. 이 네네. 초벌에서 나온 이 서빙에서 나온 사진을 이렇게 아까 봤는데 네네. 정말 너무 예쁜 게 마치 팬더 눈 같이 네. 양쪽에 이렇게 까맣고 맞아. 가운데 하얗고. 그렇죠. 너무 예뻐.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길쭉하게만 나오면 이제 이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 그래서 초벌을. 그 살이 되게 그러니까 여들여들하잖아요. 그래,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게에 이게 핥혀져서. 맞아. 네, 느껴봤죠? 네. 그 생채기 입을 때 내 마음에도 생채기가 나지. 그게 맞아. 이 집게에 이빨이 달렸잖아요. 톱니가. 그게 이 하도 이게 무른 살이다 보니까 장어가 팍해요. 이렇게. 뒤집다가. 그래서 다 구워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전문가가 안에서 충분히 구워가지고 초벌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딱 해가지고 세로로 딱 죄송합니다. 1년 정도로 딱 세워가지고 333333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모서리별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이제 구워요. 그다음에
소금이랑 양념을 같이 주거든요. 네. 첫 점은 무조건 일단 소금에. 아 그렇죠. 탁 찍어가지고 한 입 맛을 보시고 끝내주네. 그다음에 그 상추랑 김쌈으로 해가지고 소스까지 발라가지고 한번 구워 드시고 그다음에 가격이 똑같은데 양념구이가 또 있는데 양념구이는 그 구이용 양념을 또 줍니다. 그거랑 붓을 줘요. 붓? 그렇지. 양념 바르라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실리콘 붓으로 이렇게 발라가면서 고추장 양념 한솥볶이네. 그렇게 해서 먹는 거고. 아유 좋네. 저라면 김 안 구워요. 아 예. 저는 이제 생김에다 먹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우면 김이 죽은 게. 김이 죽은 게 저는 이제 김이 죽은 게 여기 생김에다가. 너무 지금 너무 많이 너무 가셨고. 신이 많이 나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웃어드릴게요. 김이 바스라져요. 김이 잘한다. 잘한다. 양념구이는 특히 상추는 빼고 김에만 싸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장어탕이 있죠. 장어탕은 약간 추어탕이랑 유사하게 다 갈아가지고 약간 된장 약간 풀어가지고 들깨 좀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고. 너무 좋아. 근데 이 집에 좀 특이한 게 파장어 전골이 있어요. 맛있어. 전골. 맛있어. 요거는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게 뭐야? 하루에 25개만 딱 한정 판매하는 거고. 민물 뱀장어를 전골로 끓여 먹는 건데 파를 넣어서. 예, 파를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아이템이 한때 TV 많이 나왔었어. 히트 쳐가지고. 이게 뭐 특별해요? 좀 어떻게? 고소한 국물인 거죠, 그러니까. 고소한 국물. 장어를 이렇게 파랑 같이 해가지고 비린내 안 나게. 그리고 이 집에도 약간 3합까지는 아닌데 2합 있습니다. 2합. 어떻게? 훈장구이. 훈장구이. 훈제 오리와 장어가 함께 나오는 세트. 왜들 이래? 근데 오리도 양고기랑 통하네. 약간 이제 그렇죠. 기름이 다들 머리를 쓰고 요즘 사는구나. 장어집들 되게 그러니까 노력 많이 하시는구나. 계절을 너무 많이 타요. 그렇지. 고창 가면은 그래? 그 복분자주랑 많이 이제 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청주 근처니까 청주에 그 충북의 무형문화재 술이 있어요. 예. 뭐지? 신선주라는 술인데. 맑은 술. 네네네. 그래서 그 신선주와 함께 곁들이시면 또 굉장히 입안을 싹 이렇게 비리지 않게 씻어주면서 너무너무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템을 제가 짰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좋은데 오늘 퀄이 이런 데를 언제 갈 수 있을까? 아유 너무 가고 싶다. 맛있겠다. 아까 삼합이랑 여기랑 진짜 거의 이 마지막 집 될 것 같지는 않구나. 자 우리 네. 어딜까요? 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에 있는 분 땡땡땡땡땡땡땡땡인데요. 그 이 집도 오늘 다 우리가 민물장어네. 다 민물장어 집이고. 저는 하나 아닙니다. 그래요?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소금구이밖에 없어요. 밖에 없고 이 집은 상태가 당연히 좋고 이 집에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 뭐냐면 그 협업을 이루는 반찬들인데 김치. 네.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파김치. 특히 저 파김치가 예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장어튀기 기름짐을 뭐 걱정하실 겨를이 없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파김치로 둘둘둘 말아서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통 아까 다 우리가 얘기한 게 장어를 먹고 나면 장어탕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집은 해물탕이에요. 해물탕? 네, 근데 그 해물에 철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새우나 꽃게나 뭐 조기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영광이니까. 산물이 좋을 때 이 매운탕이 엄청난 감칠맛을 자랑하거든요. 저기엔 장어도 들어갑니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 들어. 그냥 생선 매운탕, 해물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고 뭐 장어 자체는 직접 이제 양식해서 이제 잡아가지고 올려주는 장어의 선도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영광도 굉장히 장어가 많이 맞아요. 나는 지역이에요. 특히 이쪽에 노지장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노지장어라고 그래요? 네네네. 황토랑 갯벌에 만나는 양식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길러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가두리로 실뱀장어 넣어가지고 아주 훌륭합니다. 예. 여기 너무 맛있겠네 진짜. 맛있어요. 여기도 여기가 어쩜 이렇게 다들 잘 굽나 몰라. 사진 보면은 깜짝 놀라겠네. 여기도 진짜. 초벌로 이제 구워가지고 333으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맛집. 저는 붕장어입니다. 붕장어. 붕장어. 그러니까 뱀장어 안 하고 붕장어 하려고. 예. 이게 이제 경남 창원에 있는데요. 예. 창원. 네. 경남 창원에 가면요. 가땡땡 영땡땡 집이라고 영땡 집이라고 있습니다. 예. 김이 죽은 게 재밌었대.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재밌었대. 인정. 사투리 쓰죠. 김이 죽은 게. 그래서 여기는 붕장어를
돌판 위에다 구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숯으로 먼저 초벌을 한 다음에 뜨거운 돌판 위에다가 가득 얹어 주는데 양념구이가 있고 숯불구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반으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이게 나는 이제 뱀장어는 기름기 있어서 싫다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간혹. 이분들한테는 맞아요. 붕장어가 제격이죠. 붕장어 담백하지. 붕장어 담백하거든요. 이거 너무 이렇게 사진이 보니까 이게 생김새가 화려해서. 네네. 위에다 이제 쪽파를 쫙 뿌려가지고 언뜻 보면 아구찜 같아. 아니요. 이거 보시면 지금 들은 장면 있죠. 하나 젓가락으로 집은 장면. 예. 이게 그 볶듯이 양념 이제 발라가지고 구워낸 건데 수창이 물씬 나고요. 굉장히 이제 붕장어가 씹는 맛이 좋아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담백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술안주로도 좋지만 그냥 몸보신한다 생각하고 이제 찾으신 분들이 많고 가족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물장어랑 비교하면 어때요? 민물장어는 기름이 특히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름진 풍미가 좋고요. 민물장어는? 부들부들하고 이건 좀 더 단단하고 식감이 좋고 쫄깃쫄깃하고 담백하죠. 그래서 오래 씹으니까 더욱 고소하고. 예. 그리고 이걸 드시고 나면 장어탕을 밥이랑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3,000원에 주문하는데 그 말고 1,000원 더 쓰시면 붕장어 탕에다 국수를 넣어서 장어 국수를 주세요. 붕장어탕이에요? 네. 붕장어로 원래 탕 많이 끓여요. 그래요? 약간 여수나 이런 쪽에서도. 어탕국수 같은 거네. 아니죠. 이건 바다니까 약간 이제 그냥 여수에 가면 장어탕 드시잖아요. 예. 그거랑 조금 다른 버전. 약간 맑게 경상도식으로. 맑은 거예요. 예, 대신 여기다가도 이제 제피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알싸하게 드시는 약간 바다 추어탕 같은 느낌. 제피. 알겠습니다. 어유 오늘 장난 아니다. 오늘 내용들이 좋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늘 이런 아이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수부입니다. 특수부위. 어떻게? 특수부위. 아까 저기 네. 항정살 얘기 나오길래 네. 나 다음에 항정살 특집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특수부위. 대박. 기대해 주십시오. 다들 항정살로만 준비해 오세요. 다른 특수부위 필요 없어요. 정답은 뭘까요? 퀴즈가. 항정살은 근데 특수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치, 요즘 많이 먹지. 요새 많이 일반화돼가지고. 항정살 너무 좋아. 자, 우리 오늘 돌발 퀴즈 정답 3번 생강이었습니다. 6737 0479 노용성님 세 분께 곱창 김 세트 굽지 마세요. 네. 선물로 보여드릴게요. 장어는 안 드리고 그러니까 김만. 이거 진짜 안 구워도 돼? 그럼요. 김 그냥 말려서 그대로 생초도 드시는데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폼이 좋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특장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주세요. 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곡은 제목만 써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8482 쓰시는 분, 웅디 어제 저녁에 저희 세탁소에 참새가 들어와서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문을 못 찾고 짹짹짹 노래만 부르네요. 친구 부르는 것 같아요. 밤새 저희 가게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빨리 문 찾아 나갔으면 좋겠네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기 있구나. 새들이 시력이 별로 안 좋대요. 3차원 이런 그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이 문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아이고, 저 작은 것이. 마음 씀씀이가 그나저나 예쁘십니다. 8482 쓰시는 분. 참새를 염려하셨군요. 잘 나갈 거예요. 2834 쓰시는 분. 도로 포장 작업하고 있어요. 어제보단 덜 더운데 습한 기운과 도로 포장 열기가 더해져서 아침부터 벌써 얼음물을 2통이나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얼마나 많은 얼음물을 마실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틀어놓은 허지웅 쇼 덕분에 힘은 덜 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면서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시는군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집안에서도 그렇게 더운 날에 이 포장을 하시면서 도로 포장 자체가 열이 나는 작업인데 참. 존경합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건강 챙기시고요. 꼭 이 얼음물 말고라도 좀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얼음물 너무 찬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이렇게 또 좋지 않더라고요. 건강하게 이번 작업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더가든의 명동 콜링 2822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은숙님께서 날씨에 어울리는 곡을 선곡을 하셨던 거네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면서 3분 남은 점심시간 아쉬워해봅니다 하면서 이 곡 비오는 날의 수채화 신청하셨고요. 7471 쓰시는 분도 최은숙님과 똑같이 비오는 날의 수채화 신청하셨어요. 틀어드렸습니다. 1678 쓰시는 분 고등학생 딸이 남자친구에게 100일 기념으로 선물해준다고 100일 기념으로 선물해준다고 제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를 하더니 3주째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데 100일 지나고 2주 후에 헤어졌대요. 그래서 카드값은 엄마가 낼 테니까 너무 오래 힘들어하지 말라 말했어요. 딸이 힘들면 엄마도 아프단다. 그렇군요. 뭘 사줬지? 100일 기념으로 100일 기념으로 선물해준다고 카드를 빌려주는 이게 어떤 기분일까? 저는 이게 비슷한 경험도 없으니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상상도 쉽진 않네요. 대체 무슨 기분이지? 남자친구 100일 선물해준다고 카드를 빌려가? 모르겠다. 김예님이 신청하셨어요. 박선주의 소중한 너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도 오랜만이네요. 심덕현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유라이의 UNI 들을게요. 자, 오늘 허중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5737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찰리 푸스의 Attention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날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운,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오승훈, 김진규, 저는 허중이었습니다.